야, 원래 지훈이 형이랑 5시 가게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이 5시 34분. 원래 지각을 자주 하는 형인데 한동안 안 만났더니 내가 까먹고 있었어. 지훈이 형 지각쟁이라는 걸. 약속 시간 항상 1시간 뒤에 온다는 걸 내가 잠깐 잊고 있었어. 한동안 또 안 만나가지고 감각이 좀 묻어진 상태? 오늘 이제 지훈이 형이랑 여기 서울대 입구역 쪽에서 밥 먹고 관악으로 넘어가서 부착금지 상영회 가는데 6시 반부터 상영이라서 5시에 딱 모이기로 한 거였는데 모르겠다. 여기가 집에서 한 30분 거리라서 딱 4시 반에 맞춰서 출발해가지고 한 5분, 7분 늦었는데 이 형은 거의 40분째 늦고 있는. 형 머리 안 잘랐어요? 응? 머리 안 기르고 있어요 지금? 그냥 뒤로 붙여가지고 왜요? 이번 주에 내일 가리기 하려고 왜 아 사자가 돼가지고 그냥 제일 귀찮아가지고 저도 길은 어차피 너는 밀어내니까 너는 밀어내니까 예 이거 물인가? 물 드시고 아 여기 있어 너 뱀프 갔는데 그렇게 먹더라고 걔는. 이건 뭐야 접시? 그냥 먹는 거야? 여기다 이제 그냥 국물 한번 떠먹고 오 디슈 나와도 막 부르고 향이 형이 처음 봐요? 난 여기 처음이야 이렇게 갖고 벌칙 받는 느낌을 오 아 진짜 감회가 새로운 게 2020년도에도 그 고등학교 때 찍었던 걸로 부산 청소년 영화제 갔을 때도 철감이랑 갔었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도 철감이랑 그렇네 놀린 단편 영화 자랑해 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부착금지 연출한 박성훈이고 현재 흠카이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화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긴장되고 밀도 있는 스릴러 영화였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지속되는 의심 속에 마지막에 드는 확신이 꽤나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착금지라는 영화를 처음에 보면서 여자 주인공 도연이죠. 도연이 아무렇지 않게 우유를 훔쳐먹는 모습이 저는 그래서 전문 용어로 떡밥이라고 하죠. 저는 그걸 회수하는 장면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마 캐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우유를 훔쳐먹는 장면의 의도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연을 좀 어떤 캐릭터로 생각하시고 만드신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영화 시나리오를 처음 작업할 때 아무래도 범죄를 다루고 있는 시나리오다 보니까 영화 첫 시퀀스부터 작은 범죄를 다루면 괜찮겠다. 그래서 이 영화 전체적으로 이 우유를 훔친 여자 주인공이 범죄 이야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처음 시나리오 초고 때는 CCTV를 전단지로 가리는 범죄 행위를 하려다가 조금 더 아파트 로케이션이랑 어울리는 작은 범죄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우유를 훔쳐먹는 장면으로 결정한 거였고 도연은 굉장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순수하고 그러면서도 좀 저돌적인 여자 캐릭터로 표현했고 어른을 무서워한다 이런 설정 어떻게 보면 저를 좀 닮아있는 그런 캐릭터 설정한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나이가 어린 영화의 거의 한 마지막 정도에 남자 주인공이 경비원의 오해를 사는 도연을 구해주는 장면인 겁니다. 저 오히려 남자 주인공은 도연이 좀 범인으로 몰리고 있다면 냅둘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도연을 구해준 그 의도나 심리 같은 게 좀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캐리어 끌고 다니는 남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는 범죄가 전단지 알바생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그 택배를 훔치는 행위를 조금 덜 의심받게끔 그런 거를 계속 순환해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한테 걸렸을 때는 여기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한테 그게 의심이 올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경비 아저씨에 대한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 도연을 도와준 장면이었고 경비 아저씨가 그 도연의 팔을 계속 붙잡고 있는데 도연이 혼자서는 그 힘으로 떨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와서 손쉽게 그 손을 떼는 걸 보고 원래는 내가 이 남자애를 범인이라 생각하고 왔는데 자기를 도와줌으로써 오히려 더 해코지를 못하게 되는 진실을 알고 있지만 그걸 내가 묵인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감정을 좀 담아내고 싶어서 남자가 도연을 도와주는 장면으로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단편 영화 자랑회에 등록된 전체 작품들 중에서 작품한 스릴러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매우 쫄깃한 긴장되게 영화를 봤었는데 감독님만의 좀 쫄깃하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팁 같은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평소에 굉장히 겁이 많은 성격이고
자다가 갑자기 막 현관문 불이 켜지면은 누가 들어왔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가족들을 먼저 깨우고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이런 망상에 빠지는 성격이라서 그런 망상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이야기가. 실제로 전단지 알바를 해보기도 했었고 만약에 전단지 알바를 하다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법에 시작된 망상? 계속 쫓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MBTI 믿진 않는데 ENFJ로 나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유튜브 활동을 꽤나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 유튜브 푼카이브를 보니까 다른 영화 채널보다 좀 다양한 콘텐츠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보이고 계신데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일단 저도 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고 앞으로 더 다양한 영화를 보고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단편 영화의 재미,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단편 영화 안에 각각의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짧은 시간 동안 감독이 의도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재밌게 만든 사람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주는 것 같아서 일단 제 영화부터 열심히 유튜브에 올리고 메이킹 같은 거나 아니면 쇼츠도 적극 활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단편 영화가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일단 주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저하고 되게 비슷한 생각 가지고 계신데 감독님께서 또 열심히 만들어주시고 홍보도 같이 하면 저희도 열심히 힘 못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김없이 공통 질문의 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감독님에게 스릴러란? 스릴러 평소에 스릴러를 잘 보진 않아서 겁이 많아서 근데 이번 영화 하면서 특히 많이 찾아보고 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망상에 계속 빠지게 해주는 사람들이 약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좀 더 겁에 질려한다라고 생각하는 타입이라서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저한테 있어서는 그런 무섭긴 하지만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시켜주는 그런 자극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그 운영하시는 홈카이브 채널 홍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까? 그 훈카이브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의 박성훈에서 기록하다의 아카이브를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 최근까지는 부착금지의 메이킹 그 다음에 예고편 같은 것들 위주로 올렸었고 요즘에는 쇼츠를 적극 활용해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단편 영화들을 미리 보기 하게끔 풀버전 링크는 댓글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연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제 단편 영화를 봐줬으면 하는 작은 마음에 열심히 차근차근 유튜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보러 오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님께서는 전단지 알바 경험이 있으신지 물어보셨는데 아까도 대답을 해주셨으니까 무비무비님께서 CCTV의 시선이 유의하는 바가 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영화 준비하면서 특히 CCTV 앵글을 적극 활용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거는 CCTV는 진실을 알고 있거든요. 사실 누가 범인인지 그 범인이 누군지 아는 그 CCTV를 주인공이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주게 것 같아요. 범인이 누굴까?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여기에 내 범인이 찍혔을까? 하고 담아낸 걸 수도 있고 또 관객과의 눈맞춤이라고도 생각해서 의도한 이렇게 폰치를 땄습니다. 관객들도 대충 이제 영화 보다 보면 범인을 알고 있으니까 관객과 시선, 진실과 시선 이런 의미를 저도 이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양희진님께서 영화 마지막에 자동 센서블이 꺼지면서 화면이 어두워지는 연출이 많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십니다. 따로 이것에 대한 의미가 있으신지도 질문드려요. 일단 촬영을 할 때 CCTV 앵글을 한번 세팅하고 나면은 다시 세팅하기 어려워서 그 한번 세팅된 촬영을 다 끝내놓고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일부 좀 오래 찍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다시 못 찍으니까 좀 오래 찍어두자 했는데 자연스럽게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 감독 같이 온 촬영 감독 형한테 이거 더 찍자, 이거 불 꺼질 때까지 쭉 기다리자 해가지고 엔딩은 딱 불 꺼지는 엔딩으로 운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또 말하고 싶은 의미가 또 따로 솔직히 말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는데 처음에 그 도연의 CCTV가 원래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집주인의 전화를 받고 나서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CCTV가 작동되는 것을 보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것을 보고 그때 나를 떠올리는 엔딩 장면, 특히 이사 가는 장면이라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내가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나랑 똑같이 당하고 있는 전단지 알바생이 스쳐 지나가고 처음에 그 자기가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당하는 그런 한마디로 PTSD가 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좀 더 구조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훈 감독님이셨습니다.